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리눅스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C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PC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이제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제 어떤 학생은 윈도우즈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맥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OS, 운영체제의 이제 필요성은 뭐냐면, 컴퓨터의 성능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이제 전체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이용하는 학생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혹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를 뭔가 제어하고 싶을 때 제어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계층 레이어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사용자 유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가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구동이 되냐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구동이 되게 되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OS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윈도우즈를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제 맥 OS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볼 이제 OS는 리눅스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OS는 다 사용법을 모르더라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먼저 이제 알아보기 전에 리눅스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다니던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학생이 이제 취미로 만들어 본 운영 체제예요. 리눅스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운영 체제이고, 그리고 이제 리눅스라는 이름은 리누스의 유닉스의 약자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제 리누스 토르발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요하다면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리눅스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의 배포판을 좀 살펴보면은 데비안, 그 다음 페도라, 우분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즉 상용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트OS라는 여러 가지 배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폰이나 그 다음에 LG폰과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기반으로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 OS에서도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GitHub에 들어가 보면은 토르발스의 리눅스라는 리포지토리를 들어가 보면 이 리눅스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현재 이제 12,241명의 컨트리뷰터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링크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실제 이 소스가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좀 확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GitHub에 있는 토르발스의 리눅스 리포지토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개발자들 좀 궁금하다면 여기에 이 컨트리뷰터들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된 언어들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을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GitHub나 이제 Git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구경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눅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는 장점으로 멀티 유저, 그다음에 멀티태스킹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 사용자가 다중의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고 뛰어난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드웨어를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 가능하며,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보안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예요. 즉 PC급 서버를 구축하더라도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엔터프라이즈급의 성능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리눅스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쭉 해놨는데 뭐 이제 쉘과 기본 명령어 지원, 그리고 뭐 이제 X 윈도우 시스템, 그래서 윈도우와 같은 이제 GUI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기를 제공하고요. 편집기는 이제 문서 편집기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서버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를 구축한다 그럴 때에는 보통 리눅스 서버를 많이 의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이나 메일 서버, FTP 서버 등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들, 이제 C나 C++, 자바, 파이썬 등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도구나 그리고 게임도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의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는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배포판이 있고, 이제 리눅스는 공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이긴 하지만, 무료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실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유료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리눅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이제 배포판에 이제 그 마크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리눅스 배포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너무 이제 그래프가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버전의 이제 리눅스 배포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992년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연도가 지날수록 많은 배포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밑에도 굉장히 정말 많은 버전의 이제 그 리눅스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리눅스가 오픈소스 운영체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많은 배포판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많은 이런 배포판을 만드는 시도들이 진행이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배포판도 있지만 꾸준하게 사용되는 배포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의 배포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주의 깊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눅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리눅스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하드웨어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 메모리, 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운영체제의 코어 부분인 커널입니다. 이 커널의 역할은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프로세스나 그리고 이제 메모리,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이제 관리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리소스들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커널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쉘인데, 쉘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인데, 쉘은 이제 우리가 커맨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커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제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이제 우리가 쉘을 이용해서 이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쉘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유틸리티나 그 다음에 유저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고 싶다, C로 이제 어떤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유틸리티 GC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VS 코드를 사용한 것처럼 이제 리눅스에서도 그런 에디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빔이나 VI, 뭐 이맥스 같은 이제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서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눅스 서버를 이제 이번 주부터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리눅스 서버에 접근을 하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체제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윗단으로 이제 쉘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쉘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이제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GC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제 C로 만든 그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쉘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커맨드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명령어들이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도 구입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는 환경이 구입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했던 VS 코드에서 컴파일하기 위해서 GCC 이제 명령어를 직접 입력했던 그 환경은 CLI 환경이거든요. CLI는 뭐냐면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쉘에서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해 보려면 컴퓨터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리눅스를 설치해야만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환경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하지 않고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서버의 이름은 이제 warep.한동.edu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트 번호는 22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22번이 Secure Shell로 접속하는 그런 방법인데, Secure Shell은 이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거나 혹은 이제 명령을 실행하고 뭐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제 시큐어 쉘의 기본적인 포트 번호가 2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에는 포트 번호는 22번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는 이제 여러분들 계정을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S라는 문자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여러분들의 학번을 쓰시면 됩니다. 점은 입력하지 마시고요. 학번. 그래서 이제 이해제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과제 게시판에 과제 커멘트로 각각의 비밀번호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할 거는 비밀번호는 절대로 변경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너무 쉬운 걸로 해놔서 이제 보안이 뚫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절대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 맥을 사용하는 학생은 터미널을 실행하고, 그리고 아래와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면 SSH 한 다음에 한 칸을 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디는 S 한 다음에 학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add 표시해주고, 그리고 서버 이름을 써주시면은 이 서버에 이 계정으로 로그인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가 나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해도 프롬프트가 옆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것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입력하면은 이제 아이디와 비번이 정확하다면 로그인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학생은 뿌띠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뿌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접속할 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쪽 파트 지금 pis.handong.edu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warep.handong.edu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포트 번호는 22번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커넥션 타입을 SSH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한 이제 1, 2주 동안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서 이 정보를 이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제 클릭해가지고 오픈하면은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계정으로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금 이제 와랩 서버에 한번 접속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한다는 건 로그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SSH 한 칸 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학번 S 학번을 입력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서버 이름, 그리고 handong.edu 해서 엔터를 입력하면은 요런 이제 물음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ye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비밀번호에 여러분들 세팅해준 각각의 그 비밀번호를 가져다가 입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입력을 했는데도 이 열쇠 표시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면은 요렇게 이제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로그인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와랩 서버에 잘 접속을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뿌띠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을 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호스트 네임에 warep.handong.edu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포트는 22번, 그리고 SSH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름을 하나 이제 세션 이름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안에 이제 OSSL이라는 세션이 저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픈을 누르시면 이 정보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묻는 이제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